안녕하세요. 모터린 이지욱입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뉴스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잠시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아이오닉 5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2월 23일 날 이제 글로벌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오닉 5에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현대차 최초로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또 주행거리나 성능이나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모델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외에도 또 한 대의 차가 또 출격을 앞두고 있죠. 자, 바로 기아자동차의 CV 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져 있는 첫 번째 eGMP 적용 기아차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5 이미 티저 이미지를 통해서 대부분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소유자죠. 예전 포니의 어떤 비례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계승을 하면서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패스트백 스타일로 꾸며진 좀 해치백 모델이라고 한다면, 자, 이 기아 CV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또 꾸며진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현대 아이오닉과 그리고 기아의 니로처럼 현대에서는 이 eGMP 플랫폼을 통해서 해치백을 만들고 또 기아에서는 같은 플랫폼의 크로스오버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현재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기아 CV도 아이오닉 5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출시 예정 모델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고향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이 CV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스파이샷을 또 이렇게 단독으로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기아 CV의 스파이샷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 것인지, 어떤 부분들의 특징이 있는지, 또 이 차가 그래서 어떤 성능과 어떤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쪽에 이 전기차 충전기들이 벽을 따라서 쫙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현대차가 EV 스테이션을 런칭을 하면서 또 이 안에도 이렇게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기아 CV는 이 뒤에 벽에 보시면 지금 완속 충전기가 붙어 있죠. 이 자리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또 이렇게 우연히 포착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비례감이나 이런 게 아이오닉 5하고는 많이 달라요. 저 테스트카 아이오닉 5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 봤는데 그 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루프라인도 좀 끝까지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좀 크로스오버의 어떤 SUV 비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스타일을 좀 많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모습도 상당히 특이하죠. 이전에 있었던 기아 차들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스타일을 좀 다르게 가져갈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부분, 여기가 굉장히 이제 실물이 공개가 되면은 좀 파격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여기 망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테일 램프가 들어간 부분이고, 아마 이 모서리에 이 하얀 부분이 이제 방향지 시등이 될 텐데, 이 테일 램프가 좌우를 이렇게 테일게이트 한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거죠. 가로지르면서 여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이게 약간 어떤 스포일러라든가 이런 효과까지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어떤 스타일도 이 가운데에 있는 테일 램프를 중심으로 이 상단은 이렇게 쫙 누워서 좀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이 밑에 쪽은 이렇게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현대기아의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충전 단자를 요 앞쪽에 어떤 라디에이터 그릴 있는 그쪽에다가 배치를 했었는데, 요 지금 CV 같은 경우에는 요 뒷편에 요 테일 램프 사이 쪽에 여기에 딱 충전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고 이 eGMP 플랫폼으로 바뀐 차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 뒤쪽으로 충전 단자를 옮겼어요. 기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있거나 아니면 그 주유구 자리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충전기들이 대부분 벽에 붙어 있거나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주차면 안쪽에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아이오닉만 보셔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세워야만 충전기를 꽂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면 주차가 후면 주차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들어와서 세울 땐 괜찮은데 이제 또 차 빼기는 되게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면 주차를 했을 때 조금 더 주차를 충전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뒤쪽으로 충전 단자를 옮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 앞에서 찍은 건데 여기 이제 충전기들이 쫙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차들하고 또 높이 비교가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옆에 있던 차들이 여기도 아이오닉, 이 차는 플러그인입니다. 아이오닉 플러그인, 여기 아이오닉 일렉트릭, 요 옆에도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이오닉하고 높이를 비교해 보면은 살짝 높습니다. 지금 요 사진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이오닉이랑 비교했을 때 한 3cm에서 한 5cm 정도? 그 정도 살짝 높아서 뭐 물론 아이오닉 5 새로 나오는 차랑 또 비교를 해봐야겠지만은 어쨌거나 기존의 승용차의 어떤 비례감과 높이 전고를 유지하고 있는 이 1세대 아이오닉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이런 크로스오버의 비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요건 이제 충전 단자 모습입니다. 충전 단자를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건데 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이 단자 커버가. 한 여기부터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테일 램프하고 일체감을 주고 아마 이제 테일 게이트가 여기에 이제 절개선이 있겠죠. 그래서 파팅 라인을 따라서 해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 티나지 않도록 이 충전 단자를 배치한 부분이 돋보이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 후드가 굉장히 낮게 디자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많은 차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후드가 이 윈드실드가 끝나는 지점부터 수평으로 가다가 이 끝에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그래서 앞에를 굉장히 넓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서 이 헤드라이트 위치를 낮추고 조금 더 날렵한 스타일을 해주려고 이제 현대기아가 요새 어떻게 하죠? 헤드라이트하고 이제 LED DRL, 날렵 뾰족하게 생긴 DRL을 구분을 하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엔진룸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 차하고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했던 코나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 뭐 1세대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차들도 결국에는 내연기관이 들어가야 될 이 엔진룸 공간을 확보를 해 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후드를 무작정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엔진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높은 앞쪽의 넓은 면을 좀 더 날렵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 LED DRL과 헤드라이트를 구분하는 형태를 했었는데 이 CV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 후드를 굉장히 낮춰서 뭐 아무래도 공기역학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차 자체가 훨씬 스포티해 보이는,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추고 이 앞에는 또 프렁크가 들어가요. 이제는 엔진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고 헤드라이트 자체의 위치를 굉장히 낮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디자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 사진을 보시면은 이 헤드라이트는 낮은 부분에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상당히 크게 돼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테스트카에서도 여기 뭐 망으로 이렇게 뚫려서 냉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면 카메라가 들어간 위치, 주차 센서가 있는 위치, 이 하단부는 이제 레이더 센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이런 공간들만 딱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차가 정말 전기차로서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채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휠도 사진 한 장 찍어놨어요. 그래서 휠을 보시면은 굉장히 험한 길 다녀오셨나 보네. 여기 막 흙먼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자, 휠은 일단 풀옵션 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카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19인치 휠이고 아무래도 풀옵션 모델은 뭐 20인치 이상의 구경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아이오닉 5도 20인치 이상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차도 뭐 풀옵션이라면은 당연히 더 큰 휠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휠 디자인은 일단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스포크는 이런 이제 5 스포크 타입을 하고 있는데 딱 요 부분 요렇게 뚫려 있는 이 일자로 뚫려 있는 부분만 제외하면은 요런 데는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이런 낮은 옵션의 휠로 보여지고요. 또 로고는 새로운 기아의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는 넥센에서 나온 보자, 로디안인가요?
네, 로디안 GTX라는 타이어가 꽂혀 있고 사이즈는 235, 55의 R19 사이즈가 앞뒤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타이어가 그래서 순정이냐? 예, 그거는 아직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연구소의 어떤 상황상 이 테스트카들이 운행을 할 때 항상 이 출고용 순정 타이어를 끼고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맞는 사이즈의 이런 타이어를 장착을 해 놓은 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고 타이어로 어떤 타이어가 적용이 될지는 차가 출시가 돼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뒷모습은 이 차는 참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차가 되게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굉장히 좀 낮고 넓고 길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 자체는 준중형 사이즈가 맞아요. 옆에 있는 아이오닉하고 길이 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EGMP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휠 베이스를 상당히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봤을 때 체감상으로는 차가 정말 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어떤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아주 높은 완전 SUV의 비례는 아닐 뿐더러 또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 테일램프가 가로지르는 이 형상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굉장히 가로로 넓어 보이는 좀 로우 앤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카에 참 다행히도 운 좋게도 이 썬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실내를 이렇게 몰래 좀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얼굴이 반사됐는데 좀 이날 좀 꼬질꼬질하게 하고 가서 여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자, 앞부분의 대시보드랑 이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위장막을 다 덮어놨어요. 이게 보안 때문에 이제 차에서 하차하면서 다 덮어놓은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시트의 모습은 처음으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지금 베이지 인테리어가 적용된 차량인데 시트 형상이 굉장히 특이하죠. 보시면은 이 볼스터도 상당히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좀 시트의 홀딩력도 좀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시트의 뒷판 이 백플레이트가 이 위쪽까지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얼핏 봤을 때는 꼭 버킷 타입의 이런 시트처럼 보여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이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뒤로 쭉 튀어나왔다가 밑으로 이렇게 지금 덮고 있죠. 덮고 있다 보니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헤드레스트가 상하로 조절될 수 있게, 이 헤드레스트는 뒤쪽에 이렇게 지지하는 부위가 있고 이렇게 L자 형태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뒷좌석도 한번 보시면은 뒷좌석에 이렇게 충전 단자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반사 때문에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이 시트가 굉장히 뒤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해서 크로스오버인 만큼 어떤 공간 활용도를 좀 더 뛰어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 시트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어 패널 절개선인데 도어보다 훨씬 뒤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발 공간, 발 공간 풋레스트나 이런 공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뒤쪽도 헤드레스트는 비슷한 형상입니다. 이렇게 L자 형태로 3개가 있고 가운데는 살짝 더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 트림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도어 핸들은 이렇게 L자 형태로 돼 있고, 이 도어 핸들하고 이 하단에 이 암레스트 부분은 분리가 돼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자세히 안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이 차를 이렇게 안에를 들여다 봤을 때 느껴지는 체감상의 실내 공간은 거의 한 그랜저 정도의 어떤 뒷좌석 공간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앞좌석은 어차피 운전자를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뒤쪽에 이 발 공간이나 어떤 공간감은 거의 이제 그랜저급의 준대형급에 준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요게 이제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딱 보시면은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길게 돼 있고, 휠베이스가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도어의 절개선도 보통 이 뒷바퀴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좀 이런 형태가 되게 마련인데, 준중형급임에도 불구하고 도어가 굉장히 앞뒤 둘 다 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앞쪽 프론트는 상당히 짧고 윈드실드도 많이 전진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시트 뒤에도 지금 공간이 꽤 돼요. 여기가 지금 트렁크가 끝나는 부분인데 이 안쪽의 공간도 뭐 제가 SUV를 자가용으로 막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준중형 SUV급의 그런 공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CV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인업이 구성이 될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아이오닉 5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기 때문에 듀얼 모터 버전 기준으로 아이오닉 5가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은 313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하고요. 제로백이 약 5.2초 정도 됐었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아마 출력은 동일하고, 거기서 이제 제로백은 아무래도 뭐 형상이나 이런 부분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느린 한 5초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싱글 모터 버전도 출시가 되겠죠. 싱글 모터 버전은 조금 더 낮은 출력 대신에 더 좋은 효율,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주행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 5가 스탠다드하고 롱레인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이 WLTP 기준으로 약 450km 정도, 그리고 롱레인지가 5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CV 역시도 마찬가지로 짧은 거리 한 400km 전후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은 한 500km 전후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닉 5보다는 약간 좀 짧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는 동일합니다. 뭐 아이오닉 5랑 똑같이 뭐 800V 초고속 충전 기능 탑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몇 분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거의 80% 이상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모터 313마력짜리 버전이 이제 상위 모델이죠.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이제 하이 퍼포먼스는 현대 N 고성능 브랜드에서 세팅을 한 아이오닉 5 N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이 모델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N 같은 브랜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따로 어떤 고성능 브랜드를 통해서 출시되는 게 아니라 313마력짜리 이제 듀얼 모터 버전 위에 또 이제 고성능 버전이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뭐 기아의 장명 방식을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고성능 버전이 이제 GT라는 서브네임이 붙어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기아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 출력은 약 500마력 이상. 야, 어마어마하죠. 요 준중형 차급에서 아무리 전기차라지만 500마력 이상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제로백은 약 3초대 초중반 정도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차의 고성능 버전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당히 운전이 재밌는 그런 고성능 크로스오버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이죠. 아이오닉 5도 당연히 기대가 많이 되지만, 또 이 차가 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좀 판매에 있어서 아이오닉 5보다 비슷한 가격이라고 했을 때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SUV라서 공간도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차명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현대는 이제 아이오닉을 전기차에 붙이고 567 이렇게 숫자 붙여가지고 차급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기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칭이 확정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다고 해요. 얼마 전에 기아차가 상표권 등록을 하면서 EV1부터 EV9까지 모든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CV에 차명이 되지 않겠느냐. 뭐 EV3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EV5, 아이오닉처럼 EV5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별도의 뭐 K 시리즈의 이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른 기아의 SUV처럼 뭐 소렌토, 셀토스, 뭐 모하비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EV5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장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시 시기는 오는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미 지금 생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 6월경에 차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자세한 좀 스펙들이 좀 공개가 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고객 인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아의 첫 순수 전기차 전용 모델 CV, 오늘 스파이샷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 CV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소식들이 전달되는 대로 또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